한 화장품 회사 사장의 구속 문제 때문에 한 여성 변호사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. 그 여성은 수임료를 너무 많이 받아 수임료 여왕이라 부르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나타났습니다. 내가 바로 이 사람의 남편이다라면서 개입을 좀 하는 듯한 인상인데 어떤 내용인지 저 역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화장품 회사 어떤 데인지 좀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. 예. 어떤 회사입니까? 예,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중저가 화장품인데요. 네. 사실은 거의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대박을 터뜨린 그런 회사죠. 네. 거기에 대표가 이제 정운호 씨인데 지난해 10월에 도박 혐의, 즉 마카오하고 필리핀에 가서 상습 도박한 혐의로 걸려가지고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자, 부장판사 출신의 한 여성 변호사가 있고요. 이 예. 화장품 회사의 대표가 있는데 자, 내가 더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바로 이제 최유모 변호사, 저기 전북에 있는 한 법원의 부장판사 출신인데요. 네. 이 변호사가 저분이 정운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자 약 20억대, 27억 원의 그 수임료를 받고 그 다음에 네. 항소심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징역 8개월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제 예. 이 과정에 이제 왜 약속을 안 지키면서 폭행 논란이 있었는데. 그렇죠. 그때 이제 저기서 이제 집행유예가 돼가지고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돈을 많이 줬습니다. 그런데 안 되고 실형이 나오니까 네. 그 돈을 내가 집행유예 안 됐으니까 돈을 내놔라 하다가 안 줬다가 폭행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변호인을 저렇게 폭행했는데 문제는요, 여 변호사님. 폭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요, 네. 그 변호인하고 네. 수감자가 있는 자리에 이 거울이 이 창문이 있는 거거든요. 그 사이에 네. 구멍만 뚫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. 아니요, 그건 이제 일반 면회는 특별면회는 따로 변호인 면회실은 책상 하나 두고 그대로. 거기 그 안에서 그 안에 할 때. 예. 그런데요, 이제 궁금한 것이 여 변호사님. 자, 이 여 변호사가 이제 폭행을 당했으니까 고소를 했는데. 최 변호사라고 해주십시오. 여 변호사한테 여 변호사 물으니까. 예. 네. 그런데, 예. 그렇죠. 여성 변호사인데요. 예. 누군가 이 남성을 통해서 그 대신에 고소를 했거든요. 네. 이게 가능한 거죠? 고소는 있죠. 네. 지금 최 변호사를 대신해서 하는 거는 고발이 되고요. 네.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한 건 고소라 그러거든요, 보통. 네. 그러니까 근데 이모 이사가 네. 자기가 최 모 변호사의 내연의 남편이다 그러면서 네. 고소를 한 거죠. 왜냐하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과 그렇죠. 이만큼 각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피해자의 보호자 내지 이런 사람을 하는 그런 인적 관계나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대신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얘기거든요. 예, 그런데 이제 그 내연의 관계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이숨 투자 자문회사의 그 이모 씨인데요. 저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지금 그렇죠. 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결혼을 한 상태고 남편도 미국에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다만 이제 서로 약간의 무슨 관계가 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있지만 네. 그러나 그 얘기 자기가 어떤 실질적인 남편이다 네. 그런 얘기는 저분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. 그러니까 고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세웠을 가능성도 있죠. 아무 관계 없으면 고소할 수가 없거든요. 네. 아니 그러면 보는 그 여성 변호사인 최 변호사가 직접 자기가 고소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잖아요. 법조계에서 네. 보통 법조인 본인이 사건 당사자일 경우에 네. 제가 만일 어떤 민사나 형사 사건의 당사자 되지 않습니까? 네. 충분히 변론할 수 있을 것 같죠. 네. 근데 이거는 어떤 우리들의 직업 윤리상 그렇게 하지 않고요. 대리인을 시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사실상의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얘기한 것은 이 고소장을 위해서. 그런데 이게 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 정운호 대표의 로비와 관련돼서 계속 끊임없이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쪽지 한 장 때문에 또 한번 관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. 자, 로비하지 말라고 얘기했고, 쪽지 한 장 건넸는데, 이렇게 다양한 사람 이름을 건네면서 얘기했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주장이거든요. 최 변호사가 아마 지금 아까 수임료의 여왕이라 그랬는데, 그런 네.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상당한 수임료를 받은 건 확실합니다. 27억 수임료라는 거고, 저는 이때까지 한 5년 변호사였지만 전혀 상상도 못했던 금액인데요. 네. 저 돈이 과연 최 변호사가 다 가졌을까? 네. 제 생각에는 여기 나오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, 그다음 네. 법조 브로커, 네. 그다음 이런 분들에게 갖지 않았을까? 네. 관리 비용으로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최 변호사가
저거를 변론을 하면서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요. 네. 거기에 관련된 자기가 같이 꾸린 변호인단만 24명이나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액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돈 27억을 최 변호사가 모두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오히려 저런 여러 변호사들하고 나눠 가졌고 또 그리고 여러 쪽 만약에 로비를 했다면 그런 쪽으로도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. 그 돈 중에서 네. 지금 저는 항상 저 사건을 보면서 의문을 품은 게 네. 상습 도박 사건이었거든요. 네. 상습 도박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항소했을 때 보통 구형할 때 원심 구형대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사기나 폭행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란 문제가 있어서 1심에서 합의 안 되고 2심에서 합의되면 구형을 낮춥니다. 네. 근데 상습 도박은 있죠. 피해자라는 게 없어요. 네. 보통 그렇게 하는데 검찰에서 스스로 네. 구형량을 낮췄단 말입니다. 1심보다 2심 구형량이 더 낮았죠. 예, 그럼 검찰에서 해준 거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지금 검사장 출신 변호사 있는데 네. 그분이 로비를 한 것으로는 안 보인다 했는데 네. 보통 그렇게 그 원심 구형대로 처벌해 주자 하는 검찰이 네. 무슨 그 선심을 쓰는지 2년 6월로 구형을 낮춘 게 네. 과연 어떤 의미일까? 그래서 결국은 네. 법원도 형이 1년에서 8개월로 낮아졌거든요. 그렇죠. 뭐 징역 10년 받았는데 4개월 낮아진 건 아무도 아니지만은 네. 1년 받았는데 4개월이면 3분의 1이 깎인 거거든요. 네. 그건 대단한 특혜죠. 그런데요, 그러면 1심보다 2심에서 구형을 낮추려 그러면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담당 검사가 구형하기 전에 뭐 상부의 결재도 좀 받고 그러는 거죠. 그거는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그 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수사 검사가 있고 공판 검사가 있는데 네네. 공판 검사의 재량 범위가 또 있습니다. 아하. 알겠습니다. 일단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그 화장품 회사의 대표의 도박 문제, 폭행 문제, 로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. 검찰이 좀 뭔가 설명을 해놔야 되는 상황까지 몰렸는데 검찰은 과연 어떤 답을 할까요? 자, 이번엔 7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. 그 전에 이제 하정대 부국장 말씀 쭉 들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편을 모시고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